안녕하세요. 2일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1일차에서 질문 많이 나왔던 거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될 부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하고 에러가 그 에뮬레이터, 가상머신 관련 에러가 제일 많이 나왔죠. 일단 첫 번째로 가상머신을 하다가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를 돌리다가 언제라도 이게 에뮬레이터가 안 켜지거나 켜져도 계속 무한 루프를 돌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에뮬레이터를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앱을 깔아주는 게 훨씬 간편하고 빨라요. 그래서 다시 삭제하고 다시 까는 방법은 여기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선택했던 탭 있죠? 여기 탭 누르시고 오픈 AVD 매니저. 그런 다음에 삭제하고 싶은 에뮬레이터의 이 맨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드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저 옛날에 만들었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뮬레이터가 안 켜지거나 아니면 켜지자마자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거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램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도 램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램을 많이 써서 램이 많이 돌아가면은 이게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켜주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좀 끄면서 살살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윈도우에서만 일어나고 맥에서는 잘 돌아갈 겁니다. 다음은 깃 관련 어, 질문일 텐데 그거는 아마 톡방에서 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들이 뭐 이 레이아웃 해서 이 특히 이 메인 TV 폰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는 창에서 아이디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거나 혹은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여기 이거 이 아이디와 계속 같게 설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 텍스트 뷰, 저희가 핸드폰 집어넣을 텍스트 뷰 기준으로 무조건 일단 아이디는 이거를 맞춰주세요. 아이디를 메인 TV 폰으로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같이 아이디가 바뀐다 하시는 분은 스플릿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맨 윗줄쯤에 그러니까 맨 윗 여기 단락에 아이디 뭐 안드로이드 아이디라고 하면서 아이디가 뭔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아이디 있는 줄을 그냥 전체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에러들은 다 오타 거의 다 오타 여기 이렇게 가로 해놓으시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시거나 이러면은 에러 납니다. 그것들은 다 해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지으시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름을 짓는 대충의 규칙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 아이디들은 무조건 소문자에 특수문자가 안 되고 특수문자는 이 뭐야 언더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대문자로 짓지 않고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로 대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 XML 파일들을 보면 다 소문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대신 언더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네이밍 방식은 무조건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레이아웃이면 액티비티 메인이요. 이 대문자, 띄어쓰기 단위대로 네이밍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타일을 저번에 만들었죠? 스타일 만들었는데, 여기 오탄 하신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 대문자,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스타일 이름 같은 거는. 그리고
다른 네이밍은 뭐 자바에서 옛날에 배웠다시피 일단 클래스명은 무조건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이 프로젝트명을 소문자로 지었더라고요. 근데 프로젝트명도 일단 첫 글자나 이 띄어쓰기 간격에서는 대문자로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로 네이밍은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설명, 그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과 패딩 아마 이해 제대로 못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음, 이 뷰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 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16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거를 저번에 제가 마진이라 했었죠? 그래서 마진은 제가 이렇게 이어붙인 벽이나 이런 다른 레이아웃으로부터 얼만큼의 간격을 둘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단위는 dp, 절대값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16, 디자인 그 규칙으로는 8의 배수나 16의 배수로 해주는 게 그 사용자가 보기에 편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끝에 붙이는 거는 16dp로 해주고, 이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마진이란 이런 거고, 패딩은 지금 이, 이 네모 박스는 그 결국엔 컨테이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는 컨테이너라 그러고,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간 지금 아이콘이 그 내용물이 되겠죠? 텍스트 뷰에서는 글자가 내용물이고, 그래서 패딩이란 이 내용물과 이 컨테이너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가 아이콘이 정확히 명시적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텍스트 뷰에서 예를 들자면 텍스트 뷰에서 패딩을 줘볼게요. 텍스트 뷰에서 패딩을 16dp를 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는 텍스트 뷰가 범위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인데 16dp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컨텐츠로부터 이렇게 컨테이너가 16dp의 간격을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딩이라는 거고, 또 이 너비와 높이에 어떤 거는 막 0dp를 쓰고 어떤 거는 매치 페런트 매치 페런트라는 걸 쓰고, 또 어떤 거에는 랩 컨텐츠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 매치 페런트라는 뜻은 이 글자 그대로 이 페런트가 부모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트리에 보면 얘의 페런트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이거겠죠. 그리고 얘의 페런트는 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위의 것을 페런트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얘네의 페런트는 얘잖아요. 그래서 매치 페런트라는 거는 이 페런트에 딱 붙이겠다. 만약에 매치 페런트를 이 텍스트 뷰에 너비를 해주겠다. 그럼 당연히 양쪽으로 이 페런트에 딱 붙게 되겠죠. 그리고 높이를 붙게 해주겠다. 매치 페런트를 해주겠다. 그럼 높이도 이렇게 꽉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매치 페런트라 그러고, 다음에 랩 컨텐트는 어,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컨텐트를 감싸는 이겠죠. 그래서 뭔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컨텐트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뷰의 컨텐트는 당연히 이 텍스트, 이 13자리짜리 숫자겠죠. 이 숫자를 감쌀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진다 해서 랩 컨텐트고, 네, 랩 컨텐트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dp. 0dp는 뭐냐면은 이 지금 동그라미가 위아래 양옆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양옆이나 위아래로 이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가득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 텍스트 뷰가 지금 위에는 위에가 연결되어 있고
아래는 이 가이드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친구의 범위는 이 위아래는 이만큼일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0dp를 해주게 되면 이 범위만큼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0dp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다 내면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0dp로 해주면은 이렇게 가득 차는 그런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단축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유용한 단축키 짧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단축키를 왜 쓰는지 모르겠고 정말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단축키까지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몇몇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단축키를 쓸 때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초록색 창으로 어떤 문구가 나오게 돼요. 이 문구가 뭐냐면은 이 단축키가 어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단축키의 키가 뭔지 그리고 맥 기준으로도 무슨 키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까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까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시고 맥북 기준은 커맨드 시프트 A입니다. 만약에 제 발음이 알아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 밑에 이 창 보시면은 어느 키인지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거기다 플러그인이라고 쳐주시면 플러그인 디벨로프먼트 말고 그 밑에 플러그인즈를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 주시면 마켓플레이스랑 인스톨드 두 가지 탭이 있는데 마켓플레이스로 가셔서 프레젠테이션 어시스턴트 라고 치시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어시스턴트라는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거를 인스톨을 눌러 주시고 인스톨이 다 되면 리스타트 IDE라는 문구가 뜰 겁니다. 그거를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재시작이 돼요. 그리고 재시작이 되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설치되고 이렇게 자기가 아는 단축키 하나 정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축키는 아까 플러그인 할 때 사용했던 컨트롤 시프트 A라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A 눌러보시면 Find Action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액션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뭐 카피, 컨트롤 C라는 단축키도 모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카피를 이렇게 쳐주시면 카피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옆에 단축키가 있다면 단축키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카피가 완료가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페이스트도 모른다 하시는 분은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카피한 게 페이스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한 줄을 지우고 싶다 그럼 딜리트 라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컨트롤 Y가 단축키죠. 딜리트 라인을 하면 라인이 지워집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은 웬만한 단축키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쓰실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이제 단축키가 더 궁금하시다. 제가 물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축키를 이게 생각나는 단축키를 계속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따로 외우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맨 위에 탭에 헬프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키맵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기준, 맥 기준 모든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외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코딩하면서 유용한 단축키들 여러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 레이아웃을 짰죠. 이번 시간에는 이 레이아웃을
코드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먼저 따라하고 코드 작성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코드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액티비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익스텐드는 다들 배우셨겠죠? 상속이라는 건데 이 앱 컴팻 액티비티,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기본이 되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겁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자바 이 문법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이 메인 액티비티에 멤버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프라이빗 다 아시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줄게요. 프라이빗 자료형은 이미지 버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맨 처음에는 변수 이름은 add contact 라고 지어줄게요.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러면은 이 이미지 버튼이라는 객체에 add contact 변수가 하나 생기겠죠. 이 이미지 버튼 많이 봤죠? 이 레이아웃 짤 때 그 이미지 버튼 맞고요. 이거를 저희가 레이아웃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 이미지 버튼을 치셨는데 이렇게 빨간 줄이 뜨신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캔나 리졸브 심볼 이미지 버튼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포트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임포트가 자바에서 다 배웠으니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커서를 이 단어 중 아무데나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Alt 엔터를 누르시면 인풋 클래스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거를 인풋을 해주시면 빨간 줄이 없어져요. 안 뜨신 분들은 자동 완성을 해서 안 뜬 겁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하는 법은 그냥 이렇게 치다 보면은 자동 완성 창이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탭이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돼요. 그럼 임포트도 알아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멤버 변수는 또 이미지 버튼 그리고 컨택트라는 변수를 지어줄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순서로 하냐면 역시 이 액티비티 저희가 레이아웃 짠 거 있죠? 이거를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아래 순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쭉쭉 해보자면 세 번째는 private 텍스트 뷰겠죠? 텍스트 뷰 탭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인풋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텍스트 뷰, 그 다음에 폰넘, 다음을 폰넘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이얼 버튼 12개였죠? 1, 2, 3, 4, 5, 6, 7, 8, 9, 별 0, 샵. 근데 이거를 이렇게 12줄로 다 일일이 처리하면은 굉장히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0부터 9까지는 저희가 배열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private. 근데 저희는 그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버튼 대신 텍스트 뷰를 썼었죠. 그래서 텍스트 뷰로 해줄 거예요. 텍스트 뷰 배열 다이얼 btns 버튼즈라는 뜻이죠. 근데 별로 이름이 안 예쁘니까 다이얼즈라고 할게요. 그리고 초기화도 여기서 한꺼번에 해줄게요. new 텍스트 뷰에 10개짜리 0부터 10까지니까 10개짜리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별표랑 샵 버튼 그래서 텍스트 뷰에 스타 그리고 프라이빗 텍스트 뷰에 샵의 샵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메시지 버튼이랑 전화 버튼 그리고 백스페이스 버튼 그래서 메시지 버튼 이미지 버튼에 메시지 그리고 이미지 버튼 콜 전화 거는 콜 그리고 이미지 버튼에 백스페이스로 해주시면 돼요. 변수들을 저희가 만든 UI랑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는 작업을 할게요. 근데 이 작업은 저희가 나중에 코드 공부하기 편하라고 제가 함수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작업은 셋업 UI. 그러니까 UI를 세팅을 해준다 라는 뜻이겠죠. 셋업 UI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private 셋업 private 리턴 값은 void로 void 셋업 UI를 만들어 줄 거예요. 파라미터는 없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저희가 만든 변수와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객체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할게요. add contact는 find view by id 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저희가 레이아웃을 만들 때 각각 아이디를 지정해 줬죠. 이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이 변수에 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코드랑 레이아웃을 연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자는 id가 되겠죠. 그래서 id를 불러오는 방법은 r 대문자 r id main 언더바 ibtn 언더바 add 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아이디를 제대로 일관성 있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코딩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contact는 find view by id r.id. main 언더바 ibtn 언더바 contact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쓰는 아이디의 규칙성은 일단 첫 번째는 메인이라 써져 있죠. 이거는 어느 액티비티냐. 지금 메인 액티비티니까 메인을 적어준 거고 메인 언더바 ibtn 이미지 버튼에 제가 약자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타입이냐 라고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는 기능을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변수랑 이 뒤에 기능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find view by id 작업을 해줄 때 굉장히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폰넘은 find view by id r.id. main 언더바 tv 언더바 폰 해주시면 되고 다이얼 버튼은 저희가 이렇게 배열로 했으니까 배열로 포문으로 다 초기 find view by id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가 이 배열의 크기만큼 dials.length까지 그리고 i를 증가시키겠다 해서 이 다이얼들의 다이얼 i 번째에 find view by id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id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id를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main 언더바 tv 언더바 1, 2, 3,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놨잖아요. 그게 이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함수는 그냥 제공을 해드릴게요. 지금 멈춰서 이 함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이 함수를 쓸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이거는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받아 적으시면 돼요. find view by id 안에 get resource id 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첫 번째 인자는 쌍따옴표 찍으시고 main 언더바 tv 언더바 하고 뒤에 숫자가 오겠죠. 자, 근데 저랑 만약에 아이디가 다르신 분들은 그 본인의 아이디를 참고하셔서 해야 돼요. 저는 공통된 부분이 메인 언더바 tv 언더바 이게 공통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공통된 부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이 i가 되죠. 0일 때 0, 1일 때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 i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인자고 콤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 인자는 그냥 따옴표 찍으시고 id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자는 그냥 this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함수는 그냥 제가 제공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이 find view by id의 역할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이 코드랑 이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을 id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마저 하면 star는 find view by id r.id.main 언더바 tv 언더바 star 쉽죠? 그 다음에 샵은 find view by id r.id.main 언더바 tv 언더바 샵. 제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지는 find view by id r.id.main 언더바 ibtn이죠. 이번엔 ibtn 언더바 메시지. 이건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find view by id r.id.call 그리고 백스페이스까지. 백스페이스는 find view by id r.id.backspace겠죠. 자, 이런 식으로 find view by id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점은 이제 저희가 이 레이아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이벤트 처리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만들 앱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별 0, 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그거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버튼의 이벤트는 뭐냐?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글자를 추가를 시켜라 겠죠. 그리고 이 add contact라는 이 버튼은 클릭을 했을 때 연락처 추가를 하겠다 라는 뜻이고, 컨택트는 연락처로 가겠다. 이것들을 다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클릭을 했을 때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find view by id 끝낸 그 밑에다가 셋업 UI 안에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선 add contact 먼저 클릭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줄 겁니다. 하는 방법은 add contact set on click listener 대소문자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자동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et on click listener인지 잘 보시고요. set on long click listener면 안 됩니다. set on click listener입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해주시고, 인자는 new 띄고 대문자 v i 정도까지만 치면 view.onClickListener라는 게 이 창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 완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해 공식 쓰듯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자바의 익명 클래스라는 건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대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사용법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 완성 쓰시면 되고요. 자동 완성 안 쓰면 굉장히 이거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공식처럼 자동 완성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벤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 contact의 이벤트는 무엇이었죠? 클릭을 했을 때 연락처를 추가하겠다. 근데 이 기능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너뛸 때 팁이 이렇게 주석을 남겨주는 건데, 주석 남기는 법 아시죠? 주석 이렇게 짝대기 2개 그으시고 대문자로 투두라고 적으시고,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 나중에 연락처 추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이거는 따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첫 클릭 리스너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클릭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문구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닫아 적으시면 돼요. toast make text this main activity this, 그리고 따옴표 여시고 테스트라는 문구 적어 주신 다음에 toast length short 라고 적어 주시고 가로 밖에다가 show. 이건 제가 빨리 했는데 그냥 이거는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추가하고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잘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테스트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확인되셨다면 제대로 한 거고, 만약에 안 뜨신다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되셨으면 나머지도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엔 컨택트 버튼이죠. 컨택트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이거는 설명 안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계속 자동 완성 손에 익히시면 돼요.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자동 완성 해주시고, 여기도 일단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주석으로 to 연락처라고만 적어줄게요. 다음은 폰넘, 이 텍스트뷰였죠. 이 연락처가 들어가는 텍스트뷰인데 이거는 저희가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 나머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뷰에 저희가 테스트로 넣어놨던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었을 텐데 이거를 지워줄 거예요. 지우는 방법은 이 텍스트뷰를 누르신 다음에 중간쯤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지우시면 지워지겠죠? 자, 지우고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텍스트뷰에 글자가 추가되는 걸 해볼게요.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개념 설명은 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1을 눌렀을 땐 1이 쳐지고 2 눌렀을 땐 2가 입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할 건데, 결국에는 이 작업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거 중괄호 위치 잘 보셔야 되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private return 값은 void, 그리고 함수 이름은 set on click dial. 이거 대문자 주의해 주시고, 파라미터는 저희가 일단 따라 적으시면 돼요. 뷰, 클래스 뷰의 뷰, 대문자 소문자예요.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링에 저희가 입력할 input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블럭 열어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클릭에 대한
이 리스너 처리,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라 적으시면 view set onClick listener 똑같아요. new view onClick listener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저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창에 이 숫자나 문자가 입력이 되면 되겠죠. 이 기능을 하기 위해 지금 이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풀어 나가면은 폰 너미 저희가 추가할 텍스트 뷰죠. 이거에 텍스트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setText 함수를 쓸 건데, 어떤 텍스트로 바꿔줄 거냐, 원래 있는 텍스트에서 저희가 추가하고 싶은 텍스트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만약에 1, 2, 3이 입력되어 있었으면 거기다가 5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1, 2, 3, 5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텍스트를 가져와야 돼요. 우선 홈놈.getText 원래 입력되어 있던 숫자나 문자를 가져오고, 그 뒤에다가 저희가 입력하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입력하고 싶은 텍스트는 이렇게 인자, 인풋으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input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 함수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et onClick dial 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인자가 뷰였죠. 뷰라는 거는 이 모든 이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미지 버튼이든 텍스트 뷰든 이것저것 버튼이든 다 뷰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스타 별 버튼 먼저 한번 해줘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에 스타를 적어주시고 콤마를 찍으신 다음에 스타에는 당연히 별이라는 문자가 찍히겠죠. 자, 일단 이것만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별을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별이 추가가 되겠죠. 별 했을 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계속 누르면 원래 문자에서 한 개씩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 서든클릭 다이얼이라는 함수를 잘 만든 겁니다. 안 되셨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별은 했고 이제 나머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나머지를 다 해줄 거예요. 별 다음에 샵 해줄게요. set onClick dial 샤프, 그 다음에 이거의 인풋은 샵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0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의 버튼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포문으로 해줄게요. 포문 int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그 다이얼 버튼, 다이얼의 i번째 버튼, 0번째 버튼은 0을 입력하고 1의 버튼은 1번째 버튼은 1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다이얼 버튼에 대한 온클릭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이 set onClick dial을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정해줄 뷰는 이렇게 포문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다이얼즈의 i번째 뷰, 두 번째 인자는 각각 0일 때 0, 1일 때 1을 입력하기 때문에 i라는 숫자를 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인자가 스트링인데 저희는 int를 넣어줬죠. 그래서 이 i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string value of 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i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1, 2, 3, 4, 5, 6, 7, 8, 9, 별 0샵. 이 다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입력이 되셨으면 잘 하신 거고, 안 되셨으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고, 하기 전에 먼저 코드를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좀 빨리 했는데, 이거를 제가 천천히 다시 되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한 게,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어요.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에 그거에 그 뷰들에 맞게 이렇게 다 멤버 변수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setupUI라는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이렇게 findViewById를 해서 저희가 만든 변수에 이렇게 객체를 넣어줬어요. 객체를 넣는 방법은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에서 id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겠죠. 그게 findViewById였고,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따라 적으시면 되고, findViewById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고, 이 setOnClickListener는 무엇을 하는 함수였냐 하면은 클릭에 대한 이벤트를 설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뷰가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떠한 다이얼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복습이었고, 이제 남은 버튼이 이 세 개, 메시지 버튼과 콜 버튼, 그리고 백스페이스 버튼, 이 세 개까지만 일단 해줄게요. 그래서 메시지 버튼, 메시지 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이거의 팁은 new 치고 대문자 5만 치시면 view on click listener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탭을 해주시면 자동 완성이 되고, 메시지 버튼 또한 저희가 나중에 처리할 거기 때문에 주석으로 to 해주시고 메시지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 버튼도 똑같이 call.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to 전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백스페이스를 해줄 거예요. 백스페이스는 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백스페이스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지우는 역할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 있던 이 폰넘에서 한 개를 지우겠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의 코드는 일단은 지운 텍스트를 저희가 다시 입력을 해줘야, 아니, 그러니까 셋 텍스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셋 텍스트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글자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문자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폰넘전 getText를 해줍니다. 여기서 한 글자만 지울 거예요. 뒤에서 한 글자만.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getText subsequence라는 게 있어요. 함수가. 이게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끊어주겠다. 만약에 0부터 10까지의 11자짜리 글자가 있을 때, 만약에 subsequence 0부터 5로 했으면은 0부터 5 인덱스 범위까지 글자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당연히 0이겠고, 끝은 원래 길이에서 마이너스 1만큼 해주면은 맨 뒤에 글자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폰넘점 getText 점 length 이거에 마이너스 1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에러가 또 생겨요. 에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엑스프레시를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길이가 0인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이게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if문으로 제한을 해줄 거예요. 제한을 해주는 범위는 당연히 폰넘점 getText의 랭스가 0보다 클 때만 이거를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안 뜨겠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지우개를 해도 앱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는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났죠? 이제는 세부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여러 기능을 넣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했을 때 하이폰 같은 게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죠. 이걸 자동으로 입력하는 그런 기능과 이렇게 이걸 일일이 다 지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눌렀을 때 한 번에 지우는 그런 기능하고 만약에 다 지웠을 때 그냥 아예 이 X 표시 버튼하고 메시지 버튼도 없애겠다 하는 그 기능 정도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했을 때 알아서 하이폰이 찍히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메커니즘을 분석을 해보자면 언제 이렇게 타이폰을 찍어줘야 되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문자를 입력 받거나 혹은 지울 때 이거를 포맷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필요하냐. 자, 이렇게 set on click dial 이 12개의 버튼을 눌렀을 때 혹은 여기 백스페이스를 처리할 때 이거를 포맷에 맞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코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메서드가 필요한데 일단은 코드를 적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string format 폰넘 이라고 지어줄게요. 이거는 어떤 스트링을 담는 변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이폰이 안 찍혀 있는 숫자를 주었을 때 하이폰이 있는 숫자로 반환받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폰 넘버 유틸스 이거 자동 완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 format number 해서 첫 번째 인자는 이렇게 하이폰이 없는 그런 문자를 건네줄 거예요. 그런 문자는 여기 원래 들어간 이 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으신 다음에 다음 인자를 넣어주고요. 다음 인자는 어느 나라,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게 포맷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형식으로 맞춰줄 거냐 해서 할 건데 저희는 한국이겠죠. 근데 핸드폰에는 이게 기본 나라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쓸게요. 그래서 이건 그냥 따라 치시면 돼요. 로케일 이것도 자동 완성 해주셔야 임포트가 되고 로케일 get default get country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자 이러면은 저희가 입력을 할 때마다 하이폰을 알아서 자동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화된 폰 넘버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맷 폰 넘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당연히 백스페이스 할 때도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줄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if문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포맷 넘버의 첫 번째 인자 이거는 바꿔줘야겠죠? 당연히 요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 이만큼 이거 선택 잘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 subsequence 가로 뒤에다가 점 스트링 점 to string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편하라고 이거 개행 좀 할게요. 자, 이게 최종 형태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멈춰서 보시면 돼요. 이거 가로 잘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로 안 헷갈리는 방법은 이렇게 가로가 어느 가로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셋 텍스트에 원래 있던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format 폰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010 아이고 잠시만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게 아마 삼성 폰으로 아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으로 실행을 하시면 잘 될 거예요. 근데 이 에뮬레이터는 지금 국가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기서 이거 리턴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 포맷을 만들 거예요. 포맷은 그러니까 포맷을 만들 건데 함수는 private string을 리턴을 해줘야 되고 change to dial 이라고 해줄게요. change to dial이고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string 값을 받아올 거예요. 폰 num 받아오면 이거를 변환을 해줄 거예요. 변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세 글자 그러니까 010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글자 이상일 때 세 번째 세 번째 숫자 다음에 하이폰 찍으시고 네 글자 이상이고 전화번호 기준입니다. 전화번호 기준. 얘를 010 3744 0834 하셔서 이 위에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글자보다 이상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 다음에 하이픈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덟 글자 이상이면 그러니까 여기 0까지 입력을 받았을 때 당연히 세 번째 다음이랑 일곱 번째 다음에 하이픈을 둘 다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010 3 이런 식으로 얘는 010 37440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0834 저게 몇 글자죠? 8, 11 12글자 이상일 때 이상이면 하이폰 전부 제거하고 하시고 그리고 특수문자
별이나 샵 있으면 하이폰 전부 제거.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 모시기 이렇게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setText에 여기 setText에 change to dial 해서 getText 플러스 input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형식이 나오면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기세 제출해 주시면 돼요. 요 위에 잠시만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요 위에 이 백스페이스 눌렀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거를 change to die 자 자, 이렇게 이 두 줄을 썼을 때, 그러니까 백스페이스, 지우기 버튼 눌렀을 때랑, 계속 이렇게 입력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입력되거나 지워지면 과제 성공이고, 이것까지 되시면 git 커밋의 2일차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일차였고요. 여러분들 뭐 이거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오셨을 텐데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신기한 거 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입력 받았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여기선 안 되는데 이거 길게 눌렀을 때 한 번에 지워지는 거 하고요. 이렇게 글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양쪽 이 지우기랑 문자 버튼 없어지는 것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실제로 전화가 걸리고 그 다음에 문자 버튼 눌러서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보내면 이렇게 실제로 문자가 오는 것까지 할 거니까 힘내주시고 과제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